12억 아파트가 갈라놓은 6. 재혼 6개월 행복의 절정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67세 신혼부부. 황혼의 재혼 새 가족의 이야기. 챕터 1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그림자. 운명적인 만남. 67세의 이정수는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다. 암 투병 3년 그리고 혼자가 된 5년. 혼자 사는 집은 너무 넓었고 밤은 너무 길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그곳은 항상 차갑고 비어 있었다. 친구 김철호의 소개로 박미란을 만난 건 2년 전 가을이었다. 64세의 미란 역시 3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첫 만남은 인사동의 조용한 찻집이었다. 정수는 긴장한 탓에 찻잔을 들다가 손을 떨었고 미란은 그런 정수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정수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영화를 보고 전시회를 찾아다녔다. 미란은 정수의 말을 경청했고 정수는 미란의 웃음소리에 위안을 받았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다. 1년간의 만남 끝에 정수가 청혼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였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미란 씨,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겠소?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좋아요. 자녀들의 복잡한 시선. 재혼 소식을 듣고 정수의 장남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42세의 민주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5년 동안 혼자 사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았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시세 12억. 어머니가 평생 알뜰하게 모은 예금 3억. 아버지 명의의 주식 2억. 이 모든 것이 자신과 동생에게 올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 만약 아버지가 재혼하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는 그 여자에게 절반이 갈 수도 있었다. 민주는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아내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시아버님 재산 문제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생각해야 하고. 미란의 딸 수진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39세의 수진은 부산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부산의 상가 건물 하나, 보험금 3억. 그것이 수진에게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수진은 걱정이 앞섰다. 어머니가 재혼하면 그 남자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릴 수도 있었다. 더구나 그 남자에게는 자식이 둘이나 있다고 했다.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 뻔했다. 수진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재혼하시는 건 좋은데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하고 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재산분할 계약서 같은 거. 미라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서운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재산 걱정이었다. 조촐한 결혼식, 서먹한 분위기.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촉하게 치렀다. 하객은 양가 자녀들과 친척 몇 명, 친구들 정도였다. 민준과 수진은 처음 만났다. 서로 어색하게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사진작가가 자연스럽게 모이라고 했지만 양가 자녀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 옆에, 수진은 어머니 옆에 섰다. 사진 속 미소들은 밝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이었다. 정수는 오랜만에 들뜬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쌌다. 미란도 새로 산 원피스를 챙기며 설레었다. 행복했던 첫 6개월의 밀월. 제주도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정수의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미란은 자신의 집을 월세로 내놓았다. 수진은 어머니 집을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신혼의 설렘은 두 사람을 20년은 젊게 만들었다. 정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미란을 깨웠다. 함께 운동복을 입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다.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에 동네 사람들이 신혼부부 같아요라고 말했다. 67세와 64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미란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정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정수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했다. 여보,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처음이요.
당신 손맛이 일품이야. 미라는 그 말에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것, 그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3년 동안 혼자 먹던 밥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정수는 퇴근길에 미란이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들고 집에 돌아왔다. 또 어떤 날은 꽃집에서 작은 꽃다발을 사서 깜짝 선물했다. 미라는 그럴 때마다 괜히 돈 쓰지 말아요라고 말했지만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다. 주말마다 두 사람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강릉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를 보고 바닷가 횟집에서 회를 먹었다. 전주 한옥마을을 걸으며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깔깔대며 웃고 있었다. 남이섬에서는 은행나무 길을 걸으며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눴다. 정수는 20대 때 꿈꿨던 화가의 꿈을, 미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소녀 시절을 이야기했다. 이루지 못한 꿈들이었지만 함께 나누니 아프지 않았다. 당신 만나서 다시 살맛 나요. 혼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미란이 정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정수는 미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나도 그렇소.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5년 동안 빈 침대만 보다가 두 사람은 동네 문화센터에 댄스 수업도 함께 등록했다. 왈츠와 자이브를 배웠다. 서툰 스텝에 서로의 발을 밟아도 웃음이 터졌다.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부부들이 두 분 정말 사이좋으시네요라고 부러워했다. 수업이 끝나면 문화센터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자식들 자랑, 손주들 이야기, 젊었을 때 힘들었던 일들. 서로의 인생을 한 겹 한 겹 벗겨가며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저녁이면 함께 TV 드라마를 보았다. 정수는 드라마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미란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미란이 드라마 속 주인공에게 화를 내면 정수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웃었다. 밤 산책은 두 사람의 일과였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별을 보았다. 정수는 미란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고 미란은 정수의 손이 차가우면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주었다.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있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균열의 시작. 그렇게 행복한 6개월이 흘렀다. 어느 저녁 뉴스에서 상속 문제로 가족이 법정 다툼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미라는 그 뉴스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나 정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법적으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자식들이 힘들 수도 있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어때요? 서로를 위해서요. 정수는 리모컨을 놓고 미란을 쳐다봤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다. 아직 건강한데 무슨 유언장을? 불길한 소리 하지 마요. 그게 아니라 당신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걱정되어서요. 법적으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자식들도 편하잖아요. 나 죽을 생각하고 결혼한 거요? 유언장은 무슨? 정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미라는 그 반응에 당황했다. 좋은 의도로 꺼낸 말이었는데 정수가 오해하는 것 같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면 유언장부터 써야 하오. 나는 당신과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결혼했소.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두 사람 모두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미란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등을 지고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다음 날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새어머니가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다던데요. 정수는 깜짝 놀랐다. 누가 민준에게 말한 걸까? 아, 어제 둘째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 푸념처럼 이야기한 것이 형에게 전달된 모양이었다. 그게 별일 아니야. 아버지, 조심하세요. 재산명의 변경이나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야, 민준아. 내 새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황혼 재혼했다가 재산 다 빼앗기는 사람들 뉴스에 많이 나와요. 제발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미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전화 내용을 다 들은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챕터 2 금이 가는 관계와 깊어지는 갈등. 천명절의 시련.
재혼 후 첫 추석이 다가왔다. 정수는 당연히 장남 민준의 집에서 명절을 보낼 생각이었다. 40년 넘게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미란에게는 부산에 사는 딸이 있었다. 명절 일주일 전 저녁 식사 중에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우리 수진이네 집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미란을 봤다. 수진이네는 부산인데 어떻게 하루에 두 곳을 가요? 왕복 8시간인데. 그럼 나보고 혼자 부산 가라는 거예요? 아니, 같이 민준이네 가면 되잖소.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딸을 3년 만에 처음 보는 명절인데 남편 쪽 가족만 챙기라는 말처럼 들렸다. 저도 딸이 보고 싶어요. 수진이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럼 명절 다음 날 부산 가면 되지 않소? 명절이 중요한 거잖아요. 당신은 아들 집에 가면서 왜 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수도 언성을 높였다. 내가 40년 넘게 장남 집에서 명절을 보냈소. 갑자기 그걸 바꾸라고. 나도 30년 넘게 딸과 명절을 보냈어요. 당신만 가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결국 추석 당일 정수는 민준의 집으로, 미라는 부산 수진의 집으로 따로 떠났다. 민준의 집에서 정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꾸 미란이 생각났다. 혼자 부산 가는 기차를 탔을 미란의 뒷모습이 눈에 밟혔다. 수진의 집에서 미란도 마찬가지였다. 딸과 사위, 손녀가 반갑게 맞아줬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다.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한 서운함이 가슴에 남았다. 그날 밤 각자의 잠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계시오? 정수가 먼저 보냈다. 네, 여보도요. 미란이 답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한 겹 더 쌓였다. 의료비를 둘러싼 갈등. 명절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미란이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병원에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이 나왔다. 수술이 필요했다. 의사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수술비는 2천만 원. 보험으로 일부 커버가 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다. 미라는 자신의 예금에서 낼 수 있었지만 남편에게 먼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여보, 수술비 이야기인데요. 정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미란을 봤다. 수술비는 당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소? 일부는 되는데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들어요. 그럼 당신 예금에서 쓰면 되잖소. 미라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부부인데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혹시 자신이 아플 때 정수가 의료비를 지불한다면 그것도 재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걸까? 부부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당신이 아플 때는 제가 돌봐드릴 건데. 당신 딸한테 도움받으면 되잖소. 수진 씨가 미용실도 운영하고 괜찮다고 했잖소.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울었다. 3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해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다. 결국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은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다. 엄마, 수술비는 제가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 그 사람이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프다는데 수술비도 안 내준다니. 엄마, 부산 상가명예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수와 미라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 그의 겨울 잠깐의 화해.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2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 정수는 매일 병원에 찾아왔다. 아침 일찍 와서 미란의 아침 식사를 챙겼다. 과일을 깎아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미안하오, 미란 씨. 내가 너무 매정했소. 정수가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제가 당신 입장도 생각했어야 했어요. 미란도 눈물을 글썽였다.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병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재활치료를 시작하면서 정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미란을 돌봤다. 재활 운동을 할 때 옆에서 격려했고 통증으로 힘들어할 때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간호사들이 남편분이 정말 다정하시네요라고 말할 정도였다.
퇴원 후 한 달간은 다시 예전처럼 다정했다. 정수는 미란이 무리하지 않도록 집안일을 도맡았다. 서툴지만 요리도 해보고 청소도 했다. 미란은 그런 정수를 보며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함께 재활운동을 하러 병원에 다녔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손을 꼭 잡아주고 힘들어하면 벤치에 앉아 쉬었다. 저녁마다 천천히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다. 우리 이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소? 정수가 미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래야죠. 우리 사랑하잖아요. 미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유산 문제의 불거짐.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미란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준은 아버지를 거실로 불렀다. 아버지, 유산 상속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수는 민준을 쳐다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요즘 재혼 가정에서 상속 문제로 소송하는 경우 많아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정리라니? 아버지 아파트는 저희 형제가 받아야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새어머니 자식들한테 가요? 정수는 답답했다. 아들의 말도 이해가 갔지만 지금의 아내 미란도 생각해야 했다. 야, 민준아. 나도 재혼한 아내 생각은 해야지. 내가 먼저 가면 미란 씨가. 새어머니는 당신 부산 상가도 있잖아요. 그거 팔면 되죠. 그건 수진 씨한테 갈 재산이잖아.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엌에서 미란이 듣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혔다. 민준이 돌아간 후 정수와 미란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다. 당신 아들이 나를 재산 노리는 여자 취급하더군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딸도 마찬가지잖소. 내가 당신 돈 뺏어갈 것처럼 말하더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소. 우리 나이에 얼마나 많은 걸 끌고 살아야 하는데.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다. 아파트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챕터 3 후회와 깨달음 그리고 선택. 건강 위기와 결정적 순간. 재혼 2년차 봄 정수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미란이 119에 신고했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 경미한 뇌졸중이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일주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 미란이 급히 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은 동생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왔다. 중환자실 앞에서 미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민준의 말투에는 어머니라는 호칭이 있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미란은 아들들에게 의사의 설명을 전했다. 경미한 뇌졸중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담당 의사가 나와 가족들과 상담했다. 민준은 자연스럽게 의사 앞에 앉았고 미란을 뒤로 물러나게 했다. 제가 법적 보호자니까 저랑 상담하세요. 민준의 말에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미란을 봤다. 어머니도 배우자시니까 같이 들으셔야죠. 아버지의 진짜 보호자는 저희 가족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저희가 해야 해요. 그 말에 미란은 깊이 상처받았다. 2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법적으로는 배우자인데 아들들 눈에는 여전히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병원 복도에 나와 수진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아, 엄마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려고. 엄마 진작 그러셨어야죠. 그 집안 사람들이 엄마를 어떻게 봤는데요? 엄마 당장 부산 내려오세요. 전화를 끊고 복도 벤치에 앉았다.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 사이사이 끼어든 갈등들, 자녀들의 차가운 시선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마지막 대화. 정수가 퇴원한 후 두 사람은 무거운 대화를 나눴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소. 미라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눈물이 났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혼자 외로운 노년을 보내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나도 그랬소.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흘렀다. 자식들 문제가 컸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수가 한숨을 쉬었다. 돈 문제도 있었죠. 우리 나이에 재혼하면 재산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미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서 결혼한 걸까요? 아니면 재혼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된 건 아니오. 다만 준비가 부족했지. 자식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았고 재산 문제도 명확히 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둘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소. 각자의 과거가 너무 무거웠어요. 돌아가신 배우자들, 다 큰 자식들, 오랜 세월 살아온 방식들. 그렇소. 우리는 빈손으로 만난 게 아니었소. 각자 너무 많은 걸 안고 있었지.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도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행복했소. 강릉 바다에서, 남이섬에서, 문화센터 댄스 수업에서. 그때는 정말 젊어진 기분이었소. 정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저도요. 당신이 저를 위해 케이크를 준비해주던 생일날,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날들. 그런 순간들은 진짜였어요. 미란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그때도 안 됐을지 모르오. 인연이란 게 타이밍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혼 조정실에서 3개월 후 두 사람은 가정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설명했다.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고 혼인 전 재산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은 복잡하지 않았다. 각자 가져온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했다. 정수의 아파트와 예금은 정수에게, 미란의 부산 상가와 예금은 미란에게.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돈은 없었다. 모든 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뉘었다. 조정위원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상담을 더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수와 미란은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다. 네, 이혼하겠습니다. 정수가 대답했다.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미란은 문득 생각했다. 재혼기간 2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짧았나요?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미안하오, 미란 씨.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저도요. 저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밖에서 민준과 수준이 각자 부모를 데리러 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지만 인사하지 않았다. 각자 자기 부모만 챙겼다. 아버지, 집에 가요. 제가 모실게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부산으로 가요. 정수는 민준의 차에, 미라는 수진의 차에 올라탔다. 차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떠났다. 각자의 길. 차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지나가는 거리들, 함께 걸었던 공원, 미란과 저녁을 먹었던 식당들이 눈에 들어왔다. 재혼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안고 결혼했지. 각자의 과거, 자식들, 재산. 그리고 서로를 위한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사랑은 분명 있었는데 그 사랑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야. 미란도 딸의 차 안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다. 사랑보다 외로움이 더 컸던 걸까? 동반자를 원했지만 각자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던 걸까? 혼자가 두려워서 서둘러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을 놓는 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 1년 후 혼자 돌아온 정수는 아들 가족과 가까운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주는 처음 약속대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정수는 거절했다. 혼자 사는 게 편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주말마다 손주들이 찾아왔다. 초등학생인 손주들과 공원에서 공을 차고 피자를 사주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적막한 일상의 작은 위안이 되었다. 가끔 미란과 함께했던 등산로를 혼자 걸었다. 예전에 함께 앉아 쉬던 벤치에 앉으면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 자리에 미란이 앉아 물을 마시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랍 속에는 미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강릉 바다에서 해돋이를 보며 찍은 사진, 문화센터 댄스 수업에서 왈츠를 추다 찍은 사진, 그리고 미란의 생일날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 가끔 밤에 혼자 꺼내보며 쓸쓸히 웃었다. 미안하오 미란 씨. 우리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혼잣말이 작은 아파트에 울렸다. 미란은 부산으로 내려가 딸 가족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다. 수진이 자금을 보태줬고 손녀 이름을 딴 지훈의 카페라는 간판을 달았다. 아침마다 카페 문을 열고 커피를 내렸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동네 할머니들이 모임 장소로 카페를 이용했다. 바쁘게 지내니 외로움이 덜했다. 방과 후면 손녀 지우가 들러서 숙제를 했다. 미라는 손녀에게 쿠키를 구워주고 공부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할머니는 왜 혼자 사세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어느 날 지우가 물었다. 미라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서울에 계셔. 할머니랑은 이제 안 사셔. 왜요? 싸웠어요? 어른들의 일은 복잡하단다. 카페 벽에는 정수가 미란의 생일에 찍어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는 미란의 모습. 손님들이 종종 그 사진을 보며 물었다. 사장님, 이 사진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미란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가을밤 미란은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정리를 하다가 문득 정수가 생각났다. 오늘이 정수의 68번째 생일이었다. 함께 살았다면 케이크를 준비하고 미역국을 끓여줬을 텐데.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잘 지내시죠?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 힘들었지만 행복하기도 했어요. 건강하세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정수는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미란에게서 온 문자였다. 한참을 문자를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썼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고맙소 미란 씨. 나도 잘 지내고 있소.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 잊지 못할 거요. 당신도 건강하시오. 부산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시오. 답장을 보내고 정수는 서랍에서 미란과의 사진을 꺼냈다. 강릉 바다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우리 잘할 수 있었는데 말이오. 미란도 부산 카페에서 정수의 답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우리 정말 사랑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같은 생각을 했다. 사랑은 진짜였어. 함께 웃었던 순간들, 손잡고 걸었던 시간들. 그건 분명 진짜였어. 다만 우리 주변의 현실이, 자식들의 걱정이, 재산 문제가 그 사랑을 지켜주지 못했을 뿐이야.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아니, 어쩌면 똑같은 결과였을지도 몰라.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안고 있었으니까.